안녕하세요. 정문예측 홍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3월 22일이고요. 오전 9시 12분 지납니다. 충분히 지나고 있나요? 3월 21일인가요? 어젠가? 오늘인가요? 예, 해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좀 더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겨울보단.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죠? 서서히 바뀔 것이고. 오히려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에. 볼까요? 다우존스 지난 금요일 날 마친 장을 보고 한번 봅시다. 해외장부터 볼게요. 다우존스는 역시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그죠? 큰 변화가 있는지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그 대세가 바뀔 때 우리 그때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대세가 언제 감지 변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흐름을 먼저 보는 거죠. 흐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우존스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조금 0.71%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오는 중. 영역상은 뭐 이 영역만 깨지 않으면 흐름을 깨지 않으면 빨간 선 위에만 논다면 일단 단기적 흐름이나 장기적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아니 좀 밀린다면 빨간 선 약간 깨면 단기는 깨지만 아직도 지지하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만선인가요? 3만선까지는 다우존스가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S&P 500을 볼게요. 똑같이 S&P 500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하고 흐름이 거의 똑같음을 할 수 있죠. 흐름 자체가. 그죠?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올려놨던 지지하장을 한참 나가고 있고요. 그죠? 약간 고압선에 맞췄어요. 고압선에 맞춰서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만 유지가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으로 흐르면은 지장이 없는 거.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연관관계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기술주 중심의 종합주가 지수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을 보게 되면 단기적 흐름에서는 이 흐름이 거듭해서 얘기했지만 걸렸어요. 그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단기적으로는 꺾였다고. 아니, 꺾인 게 아니라 저항이 생겼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아직 못 넘어간 거죠. 저항을 받았던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와서 걸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착해줘야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건전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위 말해서 올려놓고 약간 눌림성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걸 열어두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죠. 이 부분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를 뭐 거의 나스닥 움직임과 똑같죠. 반도체 지수를 꾸준히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하고 어떻게 연관관계인지 보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반도체 지수는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에 그 흐름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틀어놨다. 그리고 여기 헤드앤숄더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요 안에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전체 흐름은 파손된 게 없죠. 부서진 게 없습니다.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파손됐다, 부서졌다 이런 표현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뭐라 그럴까요? 원래 그 주식에서 말하는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흐름이 막 깨졌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흐름에 변화를 주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점이 높아진다는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올라간다. 끊임없이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낮췄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계산식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틀어진 모습이 나오고 여기 고가가 있었죠. 그래서 1, 2 계속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여기를 저항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겠나. 그러면 빠진다 그러면 흐름상 이제 이렇게 요 안에서 도는 거죠. 단기적인 흐름이 약간 깨진 요런 모습. 이렇게 요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본다면 이제 니케이 지수 한번 볼게요. 니케이. 자,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일본 지수죠. 일본 지수는 뭐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흐름이. 근데 니케이 지수나 반도체 지수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 흡사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자, 그 다음에 대만 지수를 볼게요. 대만 지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흐름상 보시면 거의 똑같죠. 그 세계 증시나 개별 각각 그 나라의 그 움직임이 요즘엔 글로벌로 연결됐는지 특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커플링되는 현상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지구는 이제 거의 뭐 하나로 뭉쳐졌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 증시가 곧 우리 증시가 될 수 있고 우리 증시가 곧 세계 증시가 될 수 있을 만큼 커플링의 경향이 되게 있죠. 어떤 한 나라의 특징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생지수로 가볼게요. 항생지수도 이렇게 보면 조금만 다른 모양이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즉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두고 저항을 받았던 구역을 두고 올려놓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자꾸 이런 형국이 나오죠. 단기적 흐름도 강한 흐름이고 그래서 28,000선까지는 이렇게 지켜주면 항생도 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약간 다릅니다. 모양이 보시면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보면 얘가 이탈했고 지지하장을 약간 이탈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깨니까 올라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내리는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지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추세 우상향으로 가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그 3중 저항을 부딪히면서 여기는 한번 부딪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1.69% 하락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흐름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언급드렸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흐름이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다가 여기서 파동을 좁히면서 수렴을 해서 넘겨놓고 기저하장을 형성하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히려 뭐 상해지수도 그죠? 상해종합주가지수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눌림으로 보는 거지 뭐 방향을 바꿨다고 보진 않는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간 틀은 모양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증시의 대표적인 니케이,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상해종합, 그 다음에 항생지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다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항생하고 상해종합주까지는 약간 더디는 편이고 니케이하고 대만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같은 모양이죠. 나가는 모양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나라도 같이 가고 있죠. 대한민국 지수도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우상향으로 가는 길목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유럽 지수 하나 빠졌죠. 이렇게 여기 독일이 거의 뭐 대표적인 나라니까요. 독일 지수를 보게 되면 독일 지수도 우상향으로 작년 3월에 코로나 때 모든 세계 경제가 다 빠질 때 독일 지수도 유럽 지수의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이대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안착에 대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을 굉장히 받았다가 오래 들으면서 서서히 안착을 하면서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한 1%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차피 영역 자체가 위에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전체 시장이 어떻다?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문제 없을 만큼 튼튼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잠깐 눈을 돌려볼게요. 우리 시장으로 잠깐 눈을 돌리면 그럼 뭐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일봉에서는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죠? 이 자리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거래가 많은 지수대다. 그래서 매물벽이 굉장히 쌓이느냐, 이걸 매물 소화해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건지, 아니면 이게 매물이 돼서 한번 꺾일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어쨌든 간에 이 고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저항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멈춥니다. 며칠 동안 멈추냐면, 한 5, 6일 정도 지난주 이렇게 멈추고 있죠. 오늘도 약간 그 자리죠.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만약에 밀린다면 일단 자연스럽게 밀린다면 이 흐름대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린 대로 열리고 이게 1차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주봉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까지, 그래서 밀린다면 여기 2750 내지 2800선까지는 이렇게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와도 주봉에는 이렇게 눌림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꺾을 건지, 다시 반등할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바로 반등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항도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단기적이라고 할까요? 작년 3월부터 1년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림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영역 자체가 이렇게 끼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봉의 형태를 보고 계속 강조했던 게, 황 대표 강조했던 게, 이 자리를 안착해야지만 좀 안심할 수 있겠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021년 3월 22일입니다. 3월 이제 시작을 하고요. 4주차 지나고 있죠. 4주차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조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좋을 텐데, 어쨌든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시장을 바라보면서 바라지는 말자는 거죠. 잘 올라가길 바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흐름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충실한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나 빠진 게 이제 코스닥 지수 잠깐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흐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더불어 붙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지지를 했었고 여기 잠깐 저항을 봤죠. 이렇게 봤다가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걸린 거죠. 그래서 꺾일 것인가, 한번 올라갈 것인가,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정체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안착이 되느냐 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넘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이 자리, 그죠? 그래서 지난번 고가를 만들었던 2018년 꼭지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이렇게 작년에 좀 부딪혔다가 작년 말에 지지를 하고, 올해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눌림의 완성이 돼서 올라갔다가 눌림의 완성이 되고, 코스닥 지수는 한번 지지, 한번 지지, 한번 지지, 한번 지지,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을 900선 아래를 이탈해서 이렇게 놀게 되면 조금 저항대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아직은 전체 꺾인 모습은 안 나옵니다. 자, 요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주도 장을 차분히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